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수미 비누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무건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비인후과 진료를 다 보고요. 좀 특화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코 수술, 그 다음에 코골이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 보형물이 있을 거고요. 인체에서 채취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공 보형물에는 이제 실리콘이나 또는 고어텍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매드포어라는 물질이 있고요. 인체에서 나온 자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사체에서 나온 조직은 이제 진피 조직, 그리고 이제 늑연골 조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일단 디자인을 하고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 때는 이제 실리콘이 좋을 것 같다, 또는 뭐 고어텍스가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굳이 뭐 이런 이제 보형물을 안 써도 충분히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건 어느 정도 제가 의견을 제시는 해드리고요. 간혹 절대 자기는 뭐 실리콘은 싫다, 뭐 고어텍스는 싫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그거에 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각각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인공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일단 모양이 예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어느 정도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필요한 모양이 디자인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리콘이 아니라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직접 깎아서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환자분 개개인에 맞춰서 그 코 모양에 맞춰서 깎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귀찮을 수 있지만 또 그건 그런대로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인공 보형물은 염증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반복되는 염증이라든지 염증에 의해서 구축이 생긴다든지 탈출이 생긴다든지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 보형물은 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자가조직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본인 거이기 때문에, 또 인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염증 반응은 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랑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약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요. 초기 염증 반응만 생기지 않으면 거의 뭐 영구적으로 염증 반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반대죠. 자가 진피 조직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30%에서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양을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이제 잘 깎아서 만들면 예쁘게 모양이 나올 수 있지만 와핑이라고 해가지고 늑연골 자체에 휘는 힘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모양에 의해서 이제 조금 불만족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거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의 난이도 면에서는 이제 자가 조직, 즉 자가 늑연골이라든지 자가 진피를 사용한 수술이 난이도 면에서는 더 어렵지만, 또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고 이제 어떤 이제 디자인을 잘 하게 되면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연골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코 아래쪽 3분의 2를 구성하고 있는 비중격 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 뒤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귀연골, 갈비뼈와 연결돼서 복장뼈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는 이 늑연골,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종류는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귀연골 같은 경우는 지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콧대로 이제 재건을 하기 힘들고요. 보통 코끝의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데 쓰게 되고, 나머지 이제 비중격이나 늑연골 같은 경우는 모든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골을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골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연골의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연골의 질이 안 좋거나 하거든요. 연골의 양이 부족하다는 경우는 이미 예전에 비중격 수술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비중격 연골이 결손이 있을 때 내가 비중격 수술을 하려고 봤는데 쓸 수 있는 연골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못 쓰겠죠. 그리고 이제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늑연골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간혹 골화라고 해서요, 이 연골이 어느 정도 탄성이 있고 부드러운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지지대로서나 아니면은 코끝이나
이제 콧대로서 사용하기 좋은데,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또 체질에 따라서 골화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늑연고를 채취해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코 성형이랑 기능을 바로잡고 같이 하는 이제 기능 코 성형이랑 재료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비중격을 바로잡고 비중격 연고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 코 성형은 훨씬 좋은 면이 있고, 굳이 기연고를 안 떼도 모양을 예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아래쪽 3분의 2는 비중격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비중격을 연장하거나 해서 좀 높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콧대에 올리는 이 보형물을 끝까지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코 성형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능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바로잡으면서 수술하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지지대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강하면은 위에 지붕처럼 쌓은 그 코 모양이, 기둥이 올바르면은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둥을 잘 쌓고 기능적인 걸 잡은 다음에 이제 모양대로 또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능적인 거를 가장 초점을 많이 잡으면서 이제 모양도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최대한 맞춰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